우선 출석 체크를 좀 먼저 할게요. 지금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아이디는 웬만해서는 이 닉네임을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름으로. 자, 지금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지금 현재 닉네임에 이름 들어있으면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우선은 닉네임은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두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출석 체크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현재 자 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24명이고요. 24명. 자, 이름 불러줄 테니까 그러니까 혹시 본인 이름이 호명이 안 되면 지금 이걸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 이게 현재 내가 지금 개설해 놓은 방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지 않으면 채팅창에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씩 지금 다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본인 이름이 호명되지 않으면 꼭 로그인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자,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우선은 자, 가나다 순으로 불러드릴게요. 가나다 순으로. 우선은 고민석, 그 다음에 김동현, 김민석, 김상훈, 김서연, 김정원, 김지성, 김현수, 박서연, 박성현, 박재휘, 박현준, 범준영, 복준범, 윤현석, 이현수, 이지연, 이태민, 이현준, 천재원, 채연, 최현우, 최현서, 한시우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호명되지 않은 분은 지금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채팅창에 들어온 거니까 요 방에 들어온 거니까 꼭 로그인해서 들어와 주세요. 꼭 로그인해서.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강승희 학생 없나요? 지금 구문모 들어왔네요. 오케이. 자, 이수민, 이수진. 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저는 최정은이라고 하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뭐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래도 대략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 정도. 길어야 1시간. 그러니까 집중력 잃지 말고 그냥 천천히 제가 하는 말 들으면서 뭘 주안점으로 들어야 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알았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팝플레이어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닉네임 보면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닉네임 바꾸지 마세요. 지금 닉네임 바꾸지 말고 우선은 이 이름으로 전부 다 닉네임을 바꿔주고 만약 거기에 이름이 중복돼서 만약 똑같은 닉네임으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뒤에 뭐 아무나 기호라도 하나 붙여주세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우선은 비번을 알려주고 그 비번을 통해서 접속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간단한 것부터. 자, 우선은 현재 우리 반은 월급반이에요. 월급반. 물론 정확히 수업은 12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되고 자, 계속 월급반으로 수업을 하되 언제까지? 1월 초가 될 때까지 정확히는 1월 4일이 될 때까지 월급반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월급반으로. 그런 다음 이제는 그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방학 시간표로 넘어갈 겁니다. 방학 시간표. 그러니까 월수금이 되고요. 뭐 시간은 똑같아요. 6시부터 언제까지? 10시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근데 자, 이게 우리가 학기 중 시간표, 방학 시간표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뭐냐면 방학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 학기 중 시간표예요. 그냥 네가 학교 가는 시간에는 무조건 학기 중 시간표다. 그 다음 방학 시간표 같은 경우에 물론 정확히는 1월 8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1월 말까지만 우리가 방학 시간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2월에는 잠깐 다시 학기 중 시간표로 바뀔 거예요. 왜냐면 니네는 학교를 안 가지만 지금 현재 1학년하고 2학년 애들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잠깐 학교가 개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바뀌는데 그 자세한 거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 거니까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말고요. 우선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월급반이다. 월급반. 그리고 방학 때는 월수금이다. 그래서 만약 시간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저한테 다시 알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나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거를 좀 하나씩 볼 겁니다. 보세요. 우선은 우리 강의실은 2층이에요. 2층 202호. 자, 고등부 건물 알죠? 그 대치동에 있는 그 스타벅스 건물. 네, 거기 2층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2층 202호. 자, 그러면서 우선은 제 시간에 오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제 시간에 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 내가 지각을 해서 조금 늦게 오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데스크에 출석 체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무조건 지각을 했을 때는 무조건 데스크에 출석 체크를 하고 들어온다. 그 다음 지각이나 결석하게 될 때는 무조건 미리 나한테 알려줘요. 나한테 문자를 보내든 아니면 전화를 하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했을 때 물론 지각 같은 경우에 뭐 10분, 20분 이 정도 늦는 건 괜찮은데 만약 뭐 한두 시간 늦게 돼버리면 그 앞에 수업을 못 들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촬영할 건데 내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매일매일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 지각 소요가 발생하거나 결석 소요가 발생할 때 그때 촬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그래서 내가 피치모타 사정으로 좀 아파가지고 결석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내가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줄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선은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프린트나 뭐 과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카페에 올려줄게요. 네이버 카페.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프린트를 못하는 경우에는
꼭 학원에 들려서 저한테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뭐냐면 지각이나 결석하게 될 경우에 물론 지각 같은 경우에도 뭐 10분 뭐 이렇게 지각하는 거 말고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지각하게 될 경우에는 꼭 저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 그렇게 된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강의를 그날 올릴 거예요. 그날 올릴 거기 때문에 그날 올린 다음 꼭 링크를 받고 그날 공부를 하세요. 그날. 물론 뭐 아파가지고 결석하게 됐을 때는 그날 말고 그 다음날 공부하게 될 텐데 그날 바로 공부하세요. 웬만해서는 그날 공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를 이용할 거다. 알겠죠? 자,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시험도 보고 할 텐데 우선 우리가 보는 시험에 뭐가 있냐면 자, 우선 주간 테스트. 주간 테스트는 매주 보는 시험이에요. 그냥 매주 보는 시험. 이거는 레벨별로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레벨 반이기 때문에 2레벨 애들을 가지고 2레벨 애들하고 같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 이해되시죠? 자, 물론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이번 주에 시험 보는 거예요. 다시. 레벨별로 시험지가 다 다른데 우선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레벨 걸 본다. 그러면서 뭐 일주일간 공부한 내용을 시험 보는 게 주간 테스트예요. 주간 테스트. 자, 근데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 보세요. 계속 뭐 잘 볼 수도 있는데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계속 잘 볼 수도 있는데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물론 뭐 계속 잘 보다가 한두 번 이렇게 못 보는 거 가지고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왜?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방학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네가 계속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힘들어. 워낙 계속 스케줄이 좀 힘들기 때문에 집중력을 계속 끌고 가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뭐냐면 한두 번쯤은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 괜찮다 이거야. 그건 괜찮다. 그런 건 괜찮다. 근데 자, 만약에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막 3번 연속 2번 연속, 3번 연속 시험을 못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약간 공부를 게을리한 것이며 복습을 게을리했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추가적인 과제가 나갈 겁니다. 추가적인 숙제가 나갈 거고 그 다음 추가적인 시험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를 굳이 모르더라도 당연히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시험 본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점검 테스트를 볼 거예요. 점검 테스트. 그러니까 점검 테스트는 뭐냐면 자, 그냥 쉽게 복습 테스트 생각하면 돼요. 복습 테스트. 그러니까 네가 얼만큼 복습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해되죠? 주간 테스트는 정말 그냥 학원에서 꼭 봐야 되는 시험이라면 점검 테스트는 그냥 우리끼리 보는 시험이에요. 우리끼리 보는 시험. 그냥 쉽게 쪽지 시험 생각하면 돼요. 쪽지 시험. 자, 언제 볼 거냐? 수업 시작하고 나서 바로 볼 거예요. 다시. 우리가 6시 수업이니까 내가 추석 체크를 다 끝내고 대략 한 6시 10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바로 그냥 시험이 그냥 불시에 시작될 거예요. 자, 물론 언제 볼 것이냐? 학기 중이라고 했을 때 월금이잖아, 월금. 월요일, 금요일 중에 그냥 아무 때나 볼 거예요. 아무 때나. 그 다음 방학 때는 월수금이죠? 네, 월수금 중에 아무 때나 볼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불시에 볼 거예요. 불시에. 사전에 공지 안 합니다. 사전에 공지 안 합니다. 자, 주간 테스트는 언제 시험 볼지 공지를 해줄게요. 언제 볼지.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다 이렇게 공지를 해줄 겁니다. 근데 점검 테스트는 공지 안 할 겁니다. 공지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복습은 시키지 않아도 언제나 해야 된다. 언제나. everyday. 그렇기 때문에 언제 보든 상관없이 잘 볼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랜덤하게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점검 테스트는 아무 때나 볼 거예요. 아무 때나. 자, 물론 주간 테스트는 우리가 보통 25문제 이렇게 봐요. 25문제. 자, 점검 테스트는요.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를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 점검 테스트는 당신이 복습한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똑같이 볼 거예요. 문제 똑같이.
뭐냐면 내가 숙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똑같이 시험 보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당연히 잘 봐야 되는 시험이다. 알았죠? 자, 정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거를 잘 못 봤다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저는 복습을 정말 게을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야, 물론 컨디션이 되게 안 좋고 아프기도 해서 자, 복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정들을 다 고려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저랑 같이 상담을 해야 될 거예요. 상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점검 테스트, 이 복습 테스트를 잘 못 봤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복습이 게을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너무 할 게 많아서 물론 방학 때 학원도 많잖아요. 그죠? 수학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국어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뭐 등등등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것도 많고 갑자기 또 무슨 경시대회를 준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시간이 부족해서 복습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주겠다 이거예요. 대신 아무 이유 없는 복습의 부지는 네, 꼭 제가 1벌 100개 할 겁니다. 1벌 100개. 아시겠죠? 자, 중간 테스트는 잘 못 봐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검 테스트는 네, 못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자, 학력평가라는 시험이 있어요. 학력평가. 이거는 학원에서 보는 시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등부에서 봤던 학력평가랑 동일하다. 자, 언제 보냐? 우선은 확정되어 있는 거는 2월, 5월, 8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4번이 확정되어 있어요. 4번. 자,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는 거고요. 자, 단순합니다. 자, 2월 달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12월, 1월 해가지고 니네가 공부한 내용을 시험 볼 거예요. 5월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 중간고사 때까지 공부한 내용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 다음 8월은 여름방학 거의 끝날 때쯤이요. 여름방학 끝날 때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까지 다시 한번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시험 보겠다. 11월은 뭐냐면 네, 여러분 본 것처럼 중등부에서 이 고등부로 올라오는 시험을 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2학년 올라가기 앞서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물론 학력평가 중요해요. 학력평가. 이걸 잘 봐야지만 당연히 레벨 변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레벨 업이 가능할 거예요. 당연히 못 보면 레벨 다운도 가능하겠죠? 자, 물론 주 목적은 이겁니다. 주 목적은 그동안 얘네가 얼마큼 잘 착실하게 공부를 해놨는지 확인하겠다. 그 다음 이거는 다 같이 모든 레벨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이잖아. 그죠?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동등한 조건 하에서 공평성을 가지고 네, 레벨 변동을 시켰다. 이런 겁니다. 알았죠? 자, 물론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물론 학력평가 점수 가지고 당연히 레벨 변동이 일어나. 그죠? 1레벨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력평가 잘 봐야 돼요. 학력평가 잘 봐야 돼. 근데 이런 거예요. 학력평가만 잘 본다고 해서 레벨업은 되진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학력평가가 당연히 레벨업의 가장 큰 기준은 맞아요. 맞다. 근데 대신 잠깐만요. 앞에서 얘기했던 있잖아. 이런 거. 주간 테스트라고 정오 테스트. 요 두 가지. 이거를 꾸준히 잘 보는 사람이 당연히 요 시험도 잘 본다. 만약에 이 주간 테스트랑 정모 테스트를 잘 못 보는 상태에서 학력평가만 잘 봐.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주간 테스트랑 점검 테스트를 못 보는 상태에서 학력평가를 잘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운이 작용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력평가만 잘 봐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평소에도 공부 열심히 해서 주간 테스트랑 당연히 점검 테스트 점수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네요.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 종합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우선은 출석과 관련해서 뭐 지각이나 결석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줘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자, 무조건. 그래야지만 내가 니들이 지각하고 결석했을 때 그걸 보충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보는 시험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는 시험들은 주간 테스트랑 점검 테스트. 이해되죠? 점검 테스트는 불시에 볼 것이다. 그리고 점검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이기 때문에 못 보면 절대 안 된다. 알았죠? 자, 그리고 학력평가는 시험이 있다. 알았죠? 자, 물론 이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알았죠? 네. 자, 이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들으세요. 뭐냐면 우선은 니네가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오면서 좀 바뀌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 앞에서 내가 말한 내용들은 평소에 니네가 중등부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변동사항이 좀 생겨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좀 맞춰줘야 될 거예요. 알았죠? 나한테. 우선은 숙제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검사할 겁니다. 제가 직접 검사할 거예요. 그리고 노트를 2권 준비하세요. 2권. 자, 2권이 뭐냐? 우선은 내가 내주는 숙제를 할 노트를 준비해. 다시 내가 내주는 숙제를 하는 노트를 준비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내가 숙제를 내. 그러면 책을 펼쳐. 그리고 노트도 펼치세요. 그 다음 뭐하냐? 노트에다가 번호를 쓰세요. 날짜 쓰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11월 20일. 그래, 11월 20일 쓰고 위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단원 쓰고 1단원. 예를 들어 뭐 1단원 뭐 다항식의 연산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1번 이렇게 쓰고. 자, 문제를 적는 건 아니에요. 노트에다가 문제는 적을 필요 없다. 대신 날짜, 그 다음에 단원명, 그 다음 문제번호, 그 다음에 거기다 그냥 푸는 거예요. 푼다. 다시 우선은 노트 한 권에다가 숙제를 한다. 이해되시죠? 숙제를 하는 노트예요. 자, 왜 그러냐? 물론 니네가 책에 숙제하면 좋죠? 그거보다 편한 게 없다. 맞아, 아니에요? 맞다. 자, 근데 책에 숙제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 번째, 공간이 너무 없어요. 물론 니네가 겨울방학 때 쓰는 교재도 있지만 나중에 그 내신 때 쓰는 교재도 보면 다 교재들의 문제가 빡빡히 들어있어요.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니네가 문제를 제대로 풀 공간이 너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노트에다가 따로 풀라는 거예요. 공간이 빽빽하게 되면 니들의 풀이가 굉장히 단조로워져요. 그리고 공간이 빽빽하면 니네가 어떻게 풀어? 여기 풀다가 막 시계 정돈이 안 돼요. 시계 정돈이. 그래서 절대 책에 못 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책에 난잡하게 써 있으면 그 문제를 2번 풀기가 힘들어요. 아예 새 거인 상태가 되어야지만 2번, 3번이고 네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 노트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노트는 뭐냐? 숙제 노트예요. 거기다 뭐 날짜, 단원, 문제번호 꼭 써야 돼. 꼭. 내가 직접 검사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노트는 뭐냐? 두 번째 노트는 복습하는 노트예요. 복습. 그러니까 복습이란 무엇이냐? 별거 없어.
수학에서 복습 뭐예요? 수학에서 복습. 우선은 내가 개념을 설명했어.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했어.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말한 걸 떠올려 보는 거야. 그게 복습이에요. 그게 복습. 두 번째, 문제 풀었어. 그럼 두 번째 복습은 뭐야? 그래,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 그게 복습이에요. 그게 복습. 아니, 물론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절대 그 문제를 내가 풀어준 풀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그게 복습이에요. 그게 복습. 물론 기억이 안 나면 그걸 내가 풀어준 풀이를 다시 한번 보고 나서 풀어볼 수도 있다. 그렇다. 근데 먼저 할 일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보는 거. 그게 복습이다. 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노트 2권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과제 노트. 두 번째 복습 노트. 오케이? 반드시 그렇게 2권이 준비돼야 됩니다. 자, 그럼 좀 궁금하겠죠?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방학 때 쓰는 책별로 노트를 다 2권씩 준비하냐?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숙제 내주는 거는 무조건 다 과제 노트에 하고, 그 다음 그날의 복습도 복습 노트에 다 하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책별로 노트를 다 2권씩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니네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 뭐냐면 복습은 그날 하세요. 그날.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월요일이야. 오늘 월요일 수업했어. 수업 끝났어. 그럼 집에 가자마자 해요. 집에 가자마자. 다시 한번.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정돈해 줄게요. 정돈. 자, 이런 겁니다. 우선 학원에 왔어. 좋아. 수업을 했다. 물론 학원에 왔을 때 우선은 요 과제 노트랑 복습 노트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고 들어온다. 이해되죠? 자, 그거는 내가 개강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다시. 과제 노트랑 복습 노트를 내고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모든 필기랑 이런 것들은 그거 다른 데 하세요. 다른 데. 자, 그런 다음에 집에 갈 때는 다시 한번 이 노트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가 확인한 후에 그걸 다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왜? 집에 가져가야 다음번 숙제도 하고 이거 복습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죠? 자, 그 다음 집에 가서 물론 이젠 그래 맞아. 배고프니까 밥도 좀 먹고 아니면 간식도 좀 먹고 할 수 있다. 근데 집에 가서 뭐 하냐? 바로 그날의 복습을 시작해라. 바로 그날의 복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그날 바로 하라고 하냐? 이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 이거를 미루기 시작하면 절대 못한다. 절대 못한다. 잘 들어보세요. 학기 중에는 우리는 시간표가 뭐라고? 학기 중에는 월금이죠. 월금 시간표일 때는 솔직히 니네가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지.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 될 때까지 화, 수, 목 3일이나 있어. 3일이나. 그 다음 금요일 지나고 나서 토, 일이 있어. 물론 그 사이사이에 학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니네가 여유가 있어요.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근데 방학 때 봐봐. 방학 때 우리 시간표 뭐예요? 월수금이죠. 월수금. 그러면 사이사이 뭐밖에 없어? 화, 목, 토, 일 이거밖에 없어. 근데 과연 거기가 비어 있을까? 아니겠죠? 비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생각보다 방학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굉장히 빡빡해. 왜? 월수금이기 때문에 금방 딱 수업 시간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숙제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복습은 만약 시간이 없어. 그러면 숙제랑 복습 중에 니들은 숙제만 할 거예요. 복습을 안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꾸 까먹어요. 나는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아.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되게 열심히 풀고 있거든. 엄청 열심히 풀고 있어. 숙제도 맨날 잘해.
근데 생각보다 실력은 늘지 않는다. 왜?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잊으니까. 왜 그렇다? 인간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웬걸 계속 미루게 되거든. 왜? 숙제할 시간도 없는데. 그럼 숙제만 하게 되는데. 그럼 복습을 계속 안 하게 되는데. 그럼 계속 까먹게 된다. 제일 좋은 거 뭐냐? 집에 가자마자 복습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가장 인간의 기억이 가장 선명할 때 집에 가자마자 복습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수업이 끝나고 숙제, 과제 노트랑 그 다음에 복습 노트를 챙겨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복습을 해라. 솔직히 그때 복습을 하면 솔직히 30분이면 복습 다 합니다. 30분이면. 근데 항상 애들은 언제 복습을 하냐? 네. 학원 오기 1시간 전에 복습을 해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최소한 이틀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자, 명심하세요. 복습은 그날 하세요. 수업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복습을 하세요. 집에 오자마자. 이거를 내가 계속 주시시킬 겁니다. 알았죠? 참고로 얘기해 주자면 잠시만요. 지금 현재 1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했었냐면 겨울방학 때 이 복습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려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사진. 어떻게 했냐? 그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간 다음에 복습을 하겠죠? 네, 맞아요. 복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복습 노트에 복습한 거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언제? 그날 새벽이 됐든 아니면 다음날 아침이 됐든.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나는 믿지 못하니까. 너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의 부지런함을 믿지 못하는 거야. 너의 부지런함. 널 믿지 못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게으르다 믿기 때문에 강제로 시켜봤습니다.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우선은 숙제를 노트에, 과제 노트에 하고 복습은 복습 노트에 해. 그 다음 수업이 있는 날 우선은 내고 들어와. 그 다음 집에 갈 때 다시 가지고 가.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가자마자 복습을 시작해. 그럼 솔직히 30분이면 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도 되고요. 문자로 사진을 보내셔도 되고요. 네. 만약 문자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래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 내가 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알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날 밤이 됐든 다음날 아침이 됐든 늦어도 다음날 점심까지는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바로 12월부터 할 거예요. 우리 개강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만약 이런 사람도 있어. 맞아. 투지폰이라서 그렇지. 투지폰이라 화질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엄마 핸드폰으로 보내세요. 알았죠? 엄마 핸드폰으로 보내세요. 네. 이게 처음에는 니네가 습관이 안 들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힘든데 한 달만 지나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선명하다. 이거를 지금도 지키는 1학년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네.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과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개별 질문이에요. 개별 질문은 최대한 많이 하세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언제든지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쉬는 시간이야.
그냥 주저없이 질문하세요. 손 들고. 책 가지고 이렇게 책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와서 질문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와서. 아니면 수업하기 전. 자, 우리가 월, 금, 6시, 10시니까 솔직히 한 5시 반에만 와도 충분히 질문할 시간이 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응? 5시 반에만 와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되죠? 아니면 이건 좀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수업 끝나고 10시 끝나고 나서 잠깐 한 5분 정도는 질문할 수 있다. 충분히. 선생님 저 그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언제든지 좀 질문을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질문하는 게 좋다. 자, 만약 이게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내가 질문하기 창피해. 그러면 잠깐 뒤로 밖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강의실에 가서 거기서 질문해도 좋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질문은 많이 하세요. 많이. 초반에는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만 질문하기 때문에 좀 내가 자주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게 있냐 없냐 이렇게 본인들한테 계속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내가 반강제적으로 질문을 좀 시킬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왜 그러냐?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부정확한 것들 있잖아요. 부정확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부정확한 거를 계속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오류를 발생시켜요. 오류. 이 부정확한 개념들이 오류를 발생시키고 그것 때문에 다른 개념까지 흔들려 버려요. 반드시 그런 것들, 약간이라도 미심쩍은 것들, 약간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해결해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오늘 학원에 와서 네가 모르는 걸 다 해결하고 가는 거야. 다 해결하고.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 그거만큼 좋은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질문은 최대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언제든지 질문을 해라. 시간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방학 때도 우리가 월수금이야. 월수금. 그러면 수업이 6시부터 10시잖아. 근데 그 전 시간이 내가 수업이 1시부터 5시예요. 그럼 5시부터 6시 사이에 분명히 빈 시간이 있거든. 물론 내가 그 시간에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잠깐 10분, 20분 정도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 10분만 질문해도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수로만 따져도 5문제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알았죠?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질문할 때 꼭 학원 교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 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정말 특이한 거 아무거나 질문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명심해 주세요. 자, 질문할 때 팁이야, 팁. 어떤 팁이냐면 팁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냐? 좋은 질문. 보통 애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 이렇게. 이거 못 풀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게 가장 멍청한 질문. 자, 그게 가장 멍청한 질문이에요. 자, 물론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지만 몰라서 그런 거 맞아. 내가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다. 근데 좋은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돼요? 다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잘못했죠? 이런 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 이거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랑 같다 생각하는데 왜 안 같은 거죠? 이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에요. 뭐냐면 본인이 모르는 부분하고 본인이 헷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질문들.
그런 것들, 부정확한 개념들이 조금씩 사라져야 정말 그게 명확해져야 다른 것들하고도 연동이 잘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뭐가 틀릴 거죠?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이건 도움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이 깁생이는 어떤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본인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시겠죠? 자, 질문은 구애받지 마세요. 시간 전혀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질문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자제. 왜 그러냐면 카톡으로 질문하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어. 한계가. 내가 이렇게 풀이를 써서 만약 사진을 보내준다고 한다면 그냥 그게 솔직히 말해서 해설지 보내주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카톡이나 뭐 문자로 질문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주고 되도록이면 나랑 보면서 질문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심해져서 뭐 온라인으로만 계속 수업하게 될 때면 그때면 차라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하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거는 아시겠죠? 나랑 같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렇게는 최대한 질문을 자제해라. 아시겠습니까? 되죠? 자,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예요. 나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지켜줘야 되는 것들. 그 첫 번째 뭐라고요? 과제. 과제 관련해서 노트 2개 준비하는 거. 숙제 노트, 복습 노트. 그 다음 12월부터 복습을 우선 사진으로 제가 검사를 받을 거예요. 이거 사진으로 검사받는 의미는 뭐냐면 그날 하고 있다라는 습관 만들기. 아시겠죠? 그 다음 자, 개별 질문은 최대한 많이 해라. 뭐 본인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초반 12월 달에는 내가 이게 한 명씩 좀 불러내서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알았죠? 반강제적으로. 뭐 질문이 없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네가 헷갈리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 가야지. 네, 여러분들의 발전이 더 빠를 겁니다. 알았죠?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니네가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오면서 좀 다룰 수 있는 사항들, 네, 그런 것들. 자, 우선은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하세요. 여기서 상담이라고 말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굉장히, 그지?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상담이라고 얘기하면 막 되게 무거운 얘기 해야 되고 뭐 이럴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학생들하고 하는 상담은 이런 거예요. 학생들하고 하는 상담들은 특히 뭐 지금 뭐 2학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수능 선택 과목 뭘로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질문을 받냐면 그래 맞아요. 그 내신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아니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는데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게 괜찮냐? 이런 것들. 네,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 아무튼 공부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참고로 좀 문제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자면, 참고로 문제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자면 뭐냐면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을 풀든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들 뭐 이렇게 뭐 무슨 문제 풀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괜찮아요. 어떤 문제집이 됐든 그 문제집을 솔직히 2번 이상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줄게요. 알았죠? 그 다음 자, 중등부랑 고등부랑 굉장히 다른 점 뭐냐면 이거요. 빨간 날. 자, 들어보세요. 자, 중등부 때는 빨간 날에 다 쉬죠. 광복절 날 쉬고 뭐 또
뭐 있어? 3일절 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고등부에서는 광복절이 됐든 3일절이 됐든 다 수업합니다. 수업합니다. 자, 고등부에서 유일하게 쉬는 빨간 날은 딱 7일. 딱 7일. 언제? 1월 1일. 그리고 설날, 추석 이렇게만 쉽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에요.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날 수업합니다. 안타깝죠? 네, 안타깝죠. 네, 금요일이에요. 상관없잖아, 어차피 크리스마스. 그죠? 네. 자, 그리고요. 학원에서 자습할 공간이 있긴 한데, 그냥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게 원래 제일 좋잖아요. 네, 미리 와서 공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몇 시가 됐든 미리 와서 뭐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뭐 강의실에서 수업만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들어와도 좋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아우, 네.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는 잘 들리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거, 지켜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줄게요. 우선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지각 결석했을 때는 무조건 뭐 하라? 지각 결석했을 때는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 자, 제 연락처는요. 네. 개강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 복습 테스트, 점검 테스트는 불시해 볼 거다. 불시해 볼 거다. 만약 지각을 했어. 그럼 못 보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지각을 하게 되면 따로 보겠습니다. 그분은요. 네,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노트 두 권 만드는 거 까먹지 마세요. 노트는요. 학원에서 살 수 있는 노트도 있고요. 그냥 아무 노트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날짜, 단원, 문제번호 쓰는 거 요 세 가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질문은 최대한 많이 해라.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고요. 자, 우리 수업은 12월 8일? 7일인가? 네. 12월 7일부터 시작되는데, 자, 늦지 않게 오시고요. 늦지 않게 오시고, 그 다음 교재를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교재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좀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요. 과제. 뭐냐면 우선은 여기 보이시면 뭐냐면 이게 제 카페예요. 카페. 네이버 카페. 잘 보이십니까? 네, 요 뒤에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뒤에 거. 뒤에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요것만. 네. 이거 지금 적어두세요. 이거 적어두세요. 네, 적어두시고요. 꼭 가입을 하세요. 꼭 가입을 하세요. 왜 그러냐? 제가 여기다가 오늘 자료 올릴 거예요. 자료. 지금 현재 자료 올려놨습니다. 착각했다.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게 12월 7일 날 우리가 수업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해와야 되는 자료입니다. 자, 우선은 집에 프린터기가 있으면 집에서 프린트를 하시고요. 자, 제가 거기 올려놨어요. 뭐라고 올려놨냐면 예비 고1 잠시만요. 이름 뭐였지? 예비 고1 2레벨 심화완성 인쇄용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1학년 개강 자료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1학년 개강 자료. 한번 지금 컴퓨터 들어가 보세요. 네.
직접 쳐서 들어가 보세요. 한번. 1학년 개강 자료라고 내가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집에서 꼭 인쇄를 하세요. 인쇄해서 그거를 다 풀어서 12월 7일 날 교재랑 같이 갖고 온다. 그때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자, 만약 집에서 프린트가 안 되면, 프린트가 안 되시는 분, 네, 프린트가 안 되시는 분은요, 학원에 직접 저한테 받으러 오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받으러 오세요. 저한테 받으러 오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니네가 수업이 보통 언제 있어? 수업이 5시에 있죠? 5시. 맞나? 평일 5시. 그치? 평일 5시. 그럼 그 5시 전에 들려서 저한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2층 오면 돼요. 2층. 고등부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1학년 개강 자료라고. 자, 이거를 꼭 프린트해서 풀어서 갖고 와야 돼요. 풀어서 프린트 안 되시는 분은 꼭 저한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